시야의 결손, 시야의 가림, 암점이라고 합니다. 암점. 이런 시야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들이 있습니다. 네, 강남 에이스학과 신경훈 원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시야의 결손, 시야의 가림, 암점이라고 하죠.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가 안과에 가면 보통 시력을 측정하는데 우리 시력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잘 아실 겁니다. 우리가 시력판에서 0.1, 0.2, 0.3, 1.0 이걸 측정을 하는 걸 시력이라고 하는 거죠. 근데 우리 눈이 하는 역할이 무언가를 볼 때 그 시력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무언 사물을 볼 때는 이 전체적인 환경을 다 보는 거죠. 이 시야라는 거는 우리가 보는 범위를 말하는데 시야의 한쪽 부분이 안 보인다. 이쪽이 가려 보인다. 시야의 결손, 시야의 가림, 암점이라고 합니다. 암점. 이런 시야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런 질환이 없어도 사람 눈에서는 생리적인 암점이라는 게 있는데 한쪽 눈을 가리고 손가락을 귀 쪽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손가락이 순간적으로 안 보이는 점이 있어요. 이 부분을 생리적인 암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눈 안쪽에 있는 망막의 황반 옆에 있는 시신경 유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신경 유두에는 사물을 볼 수 있는 시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에 사물이 맺히게 되면 그 사물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. 우리 눈의 시신경 유두는 오른쪽 눈에서는 코 쪽에, 왼쪽 눈에서도 코 쪽에 시신경 유두가 있고 그 시신경 유두는 대칭되는 부분이 좌우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오른쪽 눈에서는 바깥쪽 귀측으로 움직일 때 시신경 유두에 의한 생리적 암점이 나타나고 왼쪽 눈에서도 귀 쪽으로 움직일 때 생리적 암점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이 생리적 암점이 누구나 다 있는 거죠. 근데 특이하게 좀 시신경 유두가 큰 사람들은 생리적 암점을 좀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분들이 선생님 저 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한쪽 눈을 가리고 이렇게 해보면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. 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생리적인 암점이고 누구나 다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. 그러면 시야의 감소, 시야의 결손, 이런 암점이 생기는 질환은 보통은 시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들이 이러한 시야의 결손을 일으킵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게 녹내장이죠. 녹내장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녹내장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점차적으로 시야가 조금씩 가려 보이는 증상이 생깁니다.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녹내장이 왔을 때 시신경이 이렇게 있으면 시신경 전체가 한꺼번에 죽어가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아래쪽이 먼저 손상이 되고 위쪽이 손상이 되고 귀 쪽, 코 쪽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시신경의 부분이 손상이 옵니다. 그래서 아래쪽에 시신경이 손상이 오게 되면 시야 검사를 했을 때 위쪽이 시야에 암점이 생기는 거고 위쪽에 암점이 있는 상태에서 녹내장이 조금 더 진행되게 되면 위쪽의 시신경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위쪽에 해당하는 아래쪽의 시야가 감소가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위쪽, 아래쪽, 바깥쪽, 코 쪽 이런 식으로 시야의 결손이 생기게 됩니다. 그러면서 결국 녹내장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야가 다 가려 보이게 되고 맨 마지막에는 시력까지 잃게 되는 게 녹내장이죠. 그래서 녹내장의 기본 검사 중에는 항상 시야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. 우리가 시야 검사 흔하게 하지는 않죠. 잠깐 시야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, 자, 시야 검사는 이 정말 시야가 가려 보이는지 하는 검사가 시야 검사계이고, 이 시야 검사계에는 골드만 시야계와 험프리 시야계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거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 건데 한쪽 눈을 가리고 조이스틱을 가진 다음에 불이 깜빡하면 그 부분을 깜빡일 때 누르는 거죠.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 시야에 결손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깜빡했지만 보지를 못하니까 이 부분이 까맣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특징적인 시야의 결손들을 찾을 수 있는 게 시야 검사계입니다.
상당히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환자분이 이것도 적응을 잘 해야 되고 연습이 좀 필요한 검사예요. 그래서 보통 한 번으로 결정하지는 않고 일주일 간격으로 한두 번 정도 검사를 한 다음에 그 환자분이 좀 익숙해진 걸 보고 그 검사 결과지를 판독을 하는 게 시야 검사기입니다. 자, 그럼 다시 돌아가서 녹내장 이야기를 드렸죠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, 망막 색소상피 변성증. 자, 망막 색소상피 변성증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. 시세포가 손상이 되는 건데 보통은 한 가운데는 살아있고 주변부에 있는 시세포들이 점점 죽어가기 때문에 한 가운데는 최종적으로 남고 터널뷰 같이 이런 식으로 시야가 좁아 보이는 질환이 망막 색소상피 변성증입니다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질환이 있습니다. 자, 우리 눈에서 시신경 유두에서 시신경이 쭉 나온 다음에 우리 머리에 뇌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이거를 시신경이 지나는 시각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각로에서 어느 부분에 종양이 생기게 되면 이 시신경이 눌리게 되고 시야의 결손이 생기게 되는 거죠. 또 특이하게도 이 시신경이 지나는 길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길을 지나게 되는데 이 종양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특징적인 시야의 결손이 생깁니다. 사진을 보시면 양쪽 이츠 방맹이라든지 사분맹이라든지 특징적인 이 시야의 결손이 생기게 되죠. 그래서 환자분이 선생님 양쪽 눈으로 봤을 때 이쪽 부분이 잘 안 보여요. 그러면 시야 검사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사분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머리의 뇌 종양의 위치를 안과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고 MRI를 찍었을 때 이 부분에 종양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 MRI가 개발되기 전에는 환자분의 머리에 종양이 있는 부위를 이 시야 검사를 이용해서 어떤 부분에 뇌종양이 있을 걸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. 근데 현재는 뇌 MRI가 너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시야 검사를 안 하더라도 뭐 뇌종양에 대해서 MRI를 찍어보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거죠. 과거에는 이런 방식도 쓰였었고 실제로 안과적으로도 환자가 내원했을 때 시야 검사를 통해서 뇌종양의 위치를 발견할 수도 있다.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. 자, 오늘은 시야의 결손, 시야의 암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시야의 암점이라는 게 심해지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, 환자분들이. 그래서 어느 정도 심해졌을 때 선생님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내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미 녹내장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 그리고 뇌종양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한 번쯤은 한쪽 눈을 가리고 혹시라도 가려져 보이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시간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